안녕하세요. 원서 접수 마감이 진짜 코앞인데, 혹시 내 생기부 이걸로 괜찮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도 계시죠? 네, 많으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당신의 그 소중한 원서 카드 한 장이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극소수만 알거나 혹은 놓치기 쉬운 입시의 빈틈 찾는 전략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쭉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남들이 잘 못 보고 있는 결정적인 기회, 한 두 가지 정도,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많은 학생들이 그냥 점수 맞춰서 안전한 길만 찾으려고 할 때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열리기도 하거든요. 오늘 살펴볼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원자들의 어떤 심리, 이걸 역이용해서 입결의 틈새를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둘째는 내신 성적이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전형의 숨겨진 특징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판 자체를 읽는 전략이군요. 그럼 이 숨겨진 원서 카드 찾는 비법, 바로 첫 번째 전략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모두가 선호하는 특정 대학이나 학과로 막 몰리면 오히려 비슷한 수준의 다른 곳에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걸 이제 지원자들의 예측 심리, 또 어떻게 보면 회피 심리를 역이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그 자료에도 나왔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문화콘텐츠학과 사례가 딱 그렇죠. 2024학년도 입결을 보면 합격자 70% 컷 점수가 2.30 등급이었어요. 꽤 높았죠. 2.3이요. 오. 그러면 보통 그 성적대 학생들은 사실 서울 안에 있는 다른 선호도 높은 대학들을 먼저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국민대나 세종대 이런 곳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저렇게 높았으니까 올해는 좀 피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기 쉬운 거죠. 그 결과 바로 다음해죠.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같은 학과 70% 합격선이 3.58, 심지어 3.68 등급까지 훅 떨어진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펑크, 그러니까 예상외로 합격선이 크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와, 1등급 이상 차이가 확 나네요. 진짜 드라마틱한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전년도 입결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거나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을 꺼릴 것 같은 곳 혹은 경쟁률이 갑자기 확 치솟았던 곳 이런 곳을 오히려 다음 해에는 주목해보는 그런 역발상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게 예측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틈새나 블루오션을 찾아보려는 시도 그 자체가 첫 번째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이 좀 주저할 때 기회를 잡는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그렇게 과거 입결 데이터 속에서 빈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입시 전형 자체의 규칙, 그 안에서 나한테 유리한 판을 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형들의 특징을 잘 활용하는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제 내신 등급이라는 그 단일 지표 외에 다른 강점을 활용하거나 혹은 불리함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전형의 특징을 파고드는 건데요. 자료에서도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게 설정된 전형을 고려해보는 거예요. 수능 최저요? 수능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 최종 합격하는 그 조건이요? 근데 그게 높으면 왜 기회가 되는 거죠? 지원하기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기준이 높으면 일단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만 실질적인 경쟁자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지원자 수가 줄거나 지원했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탈락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겉보기 경쟁률보다 실질 경쟁률은 훨씬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이라든지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의 일부 학과,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곳들이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능에 좀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내신이 살짝 부족하더라도 높은 수능 최저가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두 번째는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 자체가 좀 독특한 전형을 찾아보는 겁니다. 단순히 등급만 딱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외대 학교장 추천 전형처럼 원점수, 그러니까 시험에서 받은 점수 그대로를 활용하는 곳도 있고요.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처럼 등급이 안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좀 중요하게 반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원점수나 진로 선택 과목.
또 다른 방식도 있나요? 네, 또 한성대나 서경대 같은 경우는 특정 교과 내에서 잘 본 몇 개 과목만 딱 골라서 반영하는 방식도 있죠. 이게 학생마다 유불리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전체 평균 등급만 볼 게 아니라 각 대학이 어떻게 교과를 반영하는지 그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당신의 성적 구조에 가장 유리한 곳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약점은 좀 보완하고 강점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찾는 거죠. 그렇군요. 내 성적표를 정말 다각도로 분석해봐야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였죠?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가 흔히 학종이라고 부르는 전형 내에서도 그 학업 역량, 그러니까 내신 성적의 반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형을 고려하는 겁니다. 학종이라는 게 원래 성적 외에 다양한 활동 기록, 즉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대학이나 학과마다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 학종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전형들이 그런 편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의 자유전공학부라든지 아니면 가천대의 가천 바람개비 전형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이런 전형들은 학업 역량 외에 어떤 진로 탐색 활동이나 경영의 다양성 혹은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노력 같은 다른 역량들을 상대적으로 좀 더 비중 있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경쟁이 아주 치열한 학과들을 살짝 피해서 이런 전형들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숨어 있었네요. 단순히 내신 등급 하나로만 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꼭 강조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전략들은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나 경향성에 기반한 가능성을 높이는 접근법이지 이게 무슨 100% 성공 공식이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입시 환경은 매년 바뀌고 또 예상치 못한 변수도 정말 많거든요. 공유해 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따라서 반드시 당신의 성적과 학생부 기록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핵심 전략, 입결의 빈틈 찾기와 전형의 숨은 특징 활용하기. 이게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도구이지 절대적인 해답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들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어떤 위험 부담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심층 분석이 원서 접수를 앞두고 좀 복잡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것. 때로는 그 다른 길에 의외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입시의 빈틈, 이는 숨겨진 특징들이 존재하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 복잡하고 다면적인 입시 제도 그 자체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당신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그 숨은 원서 카드를 꼭 찾아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